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기업 공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12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미증시는 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방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이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고요. 또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오늘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2.88% 오른, 1.64% 오른 2,598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 현재 720개 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6거래일째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1,228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7거래일째 매도 이어갑니다. 매도 규모는 장 초반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41억 원 물량 덜어내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엔비디아의 급등에 의해서 반도체 투톱도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갑니다.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도 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대로 상승 출발하면서 75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88% 상승하며 7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한 모습 포착해 보실 수 있겠고요. 265억 원, 또 기관은 265억 원, 외국인은 359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도 7%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테오젠, HLB, 또 삼천당 제약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 K전선과 변압기 수출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과 함께 또 KBI 메탈 23% 상승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 16% 상승, 또 LS 마린솔루션 또한 1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상반기에는 이 수출주들이 살아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 시장에서는 뭐 K푸드, K뷰티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실리콘투와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상반기에 정말 기세가 꺾일 줄 모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K컬처 다 잘 나가는데 유난히 소외받았던 쪽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류 섹터입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또 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이 의류 업황 역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의류는 비필수 경기 민감 소비재죠. 의류 소비의 업황이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의류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의 흐름은 1분기에 이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업황 부진을 뚫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이 바이오 시장들의 이 바이오 종목들의 좀 매기세가 쏠리는 가운데 이 종목 당당하게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바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2분기 호실적 원인과 또 이 속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같이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공시 통해서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액티브웨어 브랜드 잭스믹스 운영사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지난 8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16.2%와 함께 상장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브랜드인 잭스믹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740억 원,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136% 증가한 1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골프웨어 부문에서는 22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이면서 꾸준히 신규 고객 유입과 잠재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2분기에만 전년 대비 142%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맨즈라인 역시 비즈니스 캐주얼 론칭 이후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89%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K 수출이 정말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었잖아요. K 뷰티, K 식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재였는데 의류 쪽으로만 정말 부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좀 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따르면은 이 여성 제품 외에도 골프와 남성 또 액세서리 등의 제품군을 강화해 나간 것이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측은 내수시장 불경기 속에서도 30% 이상의 매출 증가율과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이 애슬레저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또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다채로운 상품군을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강화해왔던 이 골프웨어는 단일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이 독자적인 골프웨어 브랜딩으로 이렇게 포지셔닝하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골프웨어에서 상반기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를 했고요. 연간 매출을 300원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웨어에서 정말 성장세가 눈에 띈 거였군요. 이렇게 네. 골프웨어 근데 뿐만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상반기 매출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률도 또 늘어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을 확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8% 상승을 했는데요. 판매 관리비가 3.6%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3.4%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사용분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좀 전략적으로 절감을 해서 운용을 했고요. 또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대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판매 관리비가 좀 줄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이렇게 해외에도 또 많은 자회사들도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성장, 이 매출은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네, 먼저 해외 자회사 부분 살펴보기 전에 이 마케팅 자회사도 또 두고 있는데요. 이 이루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와 또 조직 운영 관리 개선 등 경영 효율화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영업이익은 22%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대만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시면은 매출액이 22억 원, 영업이익은 4억 원대로 집계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6.8%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기 매출이 3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전년 대비 50%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7.8%를 기록을 했고요. 오사카 또 나고야의 정규 매장을 오픈하면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도 7%포인트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대만 자회사를 살펴보시면은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일본, 대만까지 네.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또 성장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있을까요? 네, 이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해외 법인들은 3분기에도 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전망인데요. 먼저 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요. 중화권을 타깃으로 걸그룹 아이들 멤버인 우기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파트너사인 YY 스포츠와 함께 중국 전역의 핵심 상권에 출점을 하면서 이 요가 클래스와 같은 차별화된 체험형 매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15개 이상 대형 평수의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전용 상품 디자인 및 생산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3호점 오픈 후에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SNS 콘텐츠 제작과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엠베서더로 스포츠 모델인 알버트 린을 선정해서 오프라인 팝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이달 중에 백화점 내 골프 특화 매장 2곳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골프 전문 브랜드들이 밀집된 곳에 출점을 해서 신규 골프 고객 유치와 또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마케팅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렇게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8% 급등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 부분에서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지난달에 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대표 그 이수인 대표가 자사주를 또 취득을 하셨잖아요. 또 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매출에 대한 자신감, 또 앞으로의 호재 이런 게 더욱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시그널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때 좀 상승 시그널을 줬던 게 아닌가 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사주 소각 이슈는 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보시면 좋은데요. 지난달 26일 공시에 따르면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이수영 각자 대표가 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약 1억 원 규모의 자사주 13,801주를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지분율은 14.64%로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12번째로 상장 후 4년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가 정말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자신감을 더욱더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적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이쯤 되면 의류 업황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의류 업황에 대해서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상승세가 아닐까라고 좀 전망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류 섹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좀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이 증권가에서는 미국향 OEM 업체만 좀 기대감을 가져가도 좋다 이러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 따르면은 최선호주로 한세실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됐던 의류 재고 보충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재고 축적 사이클이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향 업체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아지면서 중저가 카테고리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공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었던가요? 네, 갑자기 또 질문해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네.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5,200만 명 중에 95%, 우리나라 인구수의 95%가 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당연히 카카오톡이죠.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카카오톡 없이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카카오톡 불통이 나면 모두가 다 당황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또 그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만큼 정말 그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카카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공시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소개해드릴 기업 공시는요, 카카오인데요. 바로 이 카카오 기업의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는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까지 열리기도 했는데요. 역대 2분기 최대 매출과 또 두 자릿수 영업 이익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실적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8.5% 증가한 1,3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순이익은 같은 기간 871억 원으로 59.1% 늘었고요. 매출은 4% 증가한 2조 49억 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매출이 9,5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고요. 톡 비즈의 매출은 7% 증가했습니다. 5,1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이렇게 알리 익스프레스, 또 테무, 쉬인 등 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톡 비즈 부분 중에 비즈보드와 카카오 채널 등 이 광고형 매출은요, 37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9% 늘었고요.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 이 거래형 매출은 266억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 또 카카오페이 등 포함된 이 기타 플랫폼 매출은요, 18% 증가한 3,535억 원을 집계됐는데요. 다만 이 포털 비즈의 2분기 매출은 879억 원으로 2분기 또 2% 감소했습니다. 이 카카오 사업의 다른 축인 콘텐츠 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조 4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줄었는데요. 이 콘텐츠 부문에서 뮤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뮤직 부분은요, 지난해 동기보다 6% 증가한 5,109억 원입니다. 이 에스파와 아이브, 또 라이즈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이 또 신보가 많이 팔리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는요, 웹툰, 또 웹소설 등 스토리 부문에서 이 일본 웹툰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2,157억 원으로 7% 줄었습니다. 이 영상 제작을 포함한 또 미디어 부분 2분기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한 896억 원입니다. 네, 사실 카카오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 종목 토론실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주주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좀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 네. 바닥에서 또 지하실을 뚫고 갔다 이러한 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총수가 또 이 구속 기소되는 그러한 지금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악재 속에서도 카카오 그룹이 역대 2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좀 안정적인 그래도 실적을 발표해서 좀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컨퍼런스 콜이 열렸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맞습니다. 어제 하반기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 설명에서는요, 이 톡 채널과 또 선물하기 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사업 구조를 굳건히 하면서 이 카카오톡의 본원 경쟁력과 새로운 동력이 될 인공지능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정신학 카카오 대표는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은 카카오톡과 AI에 있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반을 더욱더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기술과 또 AI 두 분야에서 이 전사적으로 역량을 좀 발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는요,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 또 커머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AI 기반 대화형 플랫폼 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AI 서비스가 나올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카카오는요, 자체 거대 언어 모델 코 GPT 고도화에 좀 나서기도 했었는데 좀 여러 차례 미루면서 좀 혼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이 사용자 중심의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 카카오 새 AI 서비스는요, 대화형 플랫폼입니다. 이 카카오 내부 서비스가 아니라 별도의 앱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카카오톡이 아무래도 좀 관계형 또 대화 그 관계 기반으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니만큼 좀 이런 강점을 살려서 AI와 함께 또 결합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반기 중에는요, 비공개 베타 서비스 또한 테스트 또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화형 플랫폼 AI 서비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또 나중에는 지금 카카오톡처럼 이 어플이 없으면 우리가 또 일상이 이렇게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이런 수익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델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는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 커머스 사업을 이용해서 좀 매출 성장의 효과를 더욱더 누릴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톡비즈 부문에서도 이미 매출이 지금 7% 늘어난 상황인데요. 신규 광고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또 소상공인이 비즈니스 목적의 프로필을 설정을 하고요. 해당 프로필을 이 카카오톡 안에서 찾고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좀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커머스 분야에서 거래 비중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 타겟팅 고도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톡비즈 구독형 비즈니스에는요, 이모티콘 플러스와 또 톡서랍 플러스를 통해서 이미 월 40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구독형 매출원에 대한 가능성을 좀 탐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광고, 커머스 사업뿐만 아니라 또 구독형 비즈니스까지 이런 여러 매출에 대한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카카오 요즘에 오너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회사에서 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엔터테인먼트 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화 대표는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심경을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이 대외적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도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카카오 그룹 구성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경영 쇄신과 또 AI 혁신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대표이사로서 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좀 더 추진하고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목표와 또 기반과 내실을 더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카오는요, 또 비핵심 계열사를 좀 빠르게 정리한다라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가 각자 사업의 핵심과 또 본질이 무엇인지 좀 정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카카오톡 플랫폼과 또 AI, 또 사업 연관과 또 없는 그런 사업들은 비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 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51% 하락하며 37,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8월 5일이죠. 35,350원으로 이 52주 또 최저가를 기록을 네.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략을 내세울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성장을 위해서 내실을 갖추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증권가들은 아무래도 이 신산업에 대한 혁신성과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증권가 목표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 플랫폼 부문에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 11%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9%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메시지형 광고와 비즈보드 광고는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하이투자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카카오 자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자회사 지분 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기존 6만 2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카카오의 증권과 목표 주가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했던 공시 두 개죠.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과 카카오의 공시 요약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웨어 브랜드 잭시믹스 운영사인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8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16.2%와 함께 상장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브랜드인 잭시미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740억 원,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136% 증가한 1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골프웨어 부문에서는 22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이면서 꾸준히 신규 고객 유입과 잠재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2분기에만 전년 대비 142%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맨즈라인 역시 비즈니스 캐주얼 론칭 이후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89%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자회사 가운데는 일본에서 분기 매출이 3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50%의 가장 큰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공시 요약입니다. 실적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8.5% 증가한 1,3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순이익은 같은 기간 871억 원으로 59.1% 늘었고 매출은 4% 증가한 2조 49억 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사업의 다른 축인 콘텐츠 부분은 2분기 매출 1조 4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콘텐츠 부분 내 뮤직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한 5,109억 원입니다. 톡 채널 또 선물하기,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사업 구조를 굳건히 하면서 카카오톡의 본원 경쟁력과 또 새로운 동력을 AI 신규 서비스와 함께 개발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정신학 카카오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은 카카오톡과 AI라고 정리했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개의 기업 공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역시 미국 대선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 또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민주당 정책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정부의 지원, 또 보조금, 세금 혜택 등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과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민주당의 우세한 흐름과 더불어서 이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풍력 관련주죠. 이 CS 윈드가 어제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자세한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CS 윈드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1.5% 증가한 1,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40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요. 컨센서스 대비로는 2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6.4% 늘어난 8,578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당기순이익은 404.8% 증가한 1,060억 원을 나타내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사실은 좀 요즘 원전 이외에는 좀 살펴볼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좀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CS 윈드가 좀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의외다라는 생각까지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CS 윈드 이 사업 부문을 크게 나눠 보자면은요, 이 풍력 타워 부문과 또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문별로 이번 분기 매출을 좀 살펴보자면 풍력 타워에서 5,200억 원, 그리고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에서 3,4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말 인수한 하부 구조물 회사인 블라트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 고객사들과 단가 협상에 나선 겁니다. 이 하부 구조물에서 원가를 올리는 식으로 단가를 조율하면서 이 부분이 이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분기 CS 윈드 하부 구조물 사업 해상 변전소 부문에서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을 하면서 영업적자 527억 원을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2분기에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1,303억 원 가운데 풍력타워가 500억 원, 그리고 하부 구조물이 8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3조 원까지 상향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CS 관계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네, CS 관계자 역시도 이 기존 핵심 사업인 이 타워 부문 이익 기여도 확대와 또 하부 구조물 고객사 협상 기반 계약금 증액 효과가 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되면서 그래도 영업이익 실적에 더 반영이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하부 구조물 중에 하나인 이 모노파일 공장을 해외에 설립한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CS 윈드가 지난달 말이죠. 이 포르투갈의 아베이루 항구에 새로운 모노파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대 3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베이루 항만에 약 3만 7천 평 크기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모노파일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이 모노파일은 해상 풍력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는 핵심 부품으로요. 이 해상 풍력의 발전과 또 성장에 따라서 함께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CS 윈드는 앞서서 지난 2021년이죠. 이 포르투갈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생산 기업인 ASMI의 지분 100%를 인수를 하면서 현지에 진출했었는데요. 이 아베이루 항구의 3개 부지 중에 CS 윈드가 2개를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부지는 30년간 임대가 되는 데다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S 윈드는 이 공장 건설로 인해서 고용 인원을 크게 늘릴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해상풍력타워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CS 윈드 글로벌 시장까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CS 윈드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반기 전망 더 밝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떤 부분 어떻게 잘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업황 자체는 하반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상황이 상반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또 금리 인하가 이러한 CS 윈드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더라도 재생 에너지 투자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풍력 사업의 매출 인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전기료 인상, 또 전력난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이는 미국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로 이 CS 윈드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CS 윈드는 이 하반기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CS 윈드는 상반기에 이미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목표도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CS 윈드는 하반기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시장에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빛과 소금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빛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 공급 회사죠. 한국전력공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뭐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 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맞아요.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AI발 이 공급난으로 인해서 좀 전력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을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해주는 한국전력공사 좀 어떠한 공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역시나 2분기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 등 또 영향으로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가 좀 줄고 있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실적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2,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20조 4,737억 원으로 4.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44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앞서 한전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가 이하의 전력을 판매해 2021년부터 2023년 이 43조 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전기 요금을 인상을 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이 한전이 지난 상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또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조 5,496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8조 원이 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건데요. 매출액은 요금을 인상하면서 2조 5,499억 원이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에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감소를 통해서 8조 4,497억 원 감소한 데 있습니다. 네, 10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좀 네. 굉장히 다행인 것 같은데요. 또 앞서서 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르고 있고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르고 있고 고환율 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이 좀 인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좀 효과가 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영업이익 폭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2조 원에 육박하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1조 9천억 원, 또 올해 1분기에는 1조 3천억 원을 거쳐서 2분기는 다시 또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기준으로는 2분기 928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는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가 200조 원입니다. 이렇게 한 해 또 이자만 따지면요. 4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전기 판매량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전기 판매량은요. 268.5테라와트시입니다. 전년 동기에서 좀 0.5% 감소한 수준이지만 이 판매 단가를 보니까요. 1kW시당 158.4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판매 수익을 보니까요. 41조 756억 원으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전력 구입비 절감으로 통해서 전기요금 원가 감축을 통한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또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고객 참여 부하 차단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또 연료 세제 인하, 또 기간 연장 등 구입 전력비를 좀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축 경영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 건전화 계획도 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원전 관련해서도 요즘에 한국전력공사가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또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런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에너지 전력 섹터 하면은 또 전선주 요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전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도 KBI 메탈이 2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LS 에코에너지도 1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주들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전력설비주까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재룡산업이 9%대,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6%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전력공사로부터 이 전선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전력과 전선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요즘 전선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K전선, K 수출이 좀 늘면서 10년 만에 좀 최대 수준이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전선주들이 더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AI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전력 전선주에 대한 기대감, 주목이 더욱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은 좀 변동성이 강한 요즘이기는 하지만 멀리 보면 이 전력 전선주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력 소비는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요, 2024년 전력 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소비가 2026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또 가상 자산, 또 인공지능의 전력 수요까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에는요,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최소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또 이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노후화 전력망 현대화의 속도를 더욱더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 전력 전선주에 좀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월이었죠. 이 연방 정부와 함께 21개 주 정부와 함께 이 노후화된 인프라와 새 노후화된 그 전력망을 조금 더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력망 강화 기술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협력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노후 전력망 아무래도 이 폭풍 또 악천후로 인해서 좀 더 정전의 원인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또 청정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에도 좀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라는 지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 역시도 이 전력, 전선주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요, 국내와 또 해외 관련주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추세로 볼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또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확장, 또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이 중장기 투자 테마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이었죠. 이런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해서 이 에너지 기업과 신기술 사업을 위해서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 송정망을 구축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전력 설비주들 함께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재룡산업, 오늘 재룡산업도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재룡산업과 세명전기공업, 또 보성파워텍과 또 제일일렉트릭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조 원의 체코 원전수주 소식까지 또 전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원전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보성파워텍까지 함께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효성중공업 굉장히 또 좋은 소식으로 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지금 4.58% 상승하면서 28만 5,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초고약기 또 생산 기지를 증설하겠다라는 생산과 함께 계속해서 흐름 좋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또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0.05%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9,000원,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9,19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원전과 또 한국전력공사의 현재 시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 한국전력공사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먼저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 분기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상화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리포트에서 이 투자비 증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이익 레벨이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파악하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24,000원 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우리 전력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클레이즈에서는 전기화는 메가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덧붙여서 좀 이어나가자 보면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날씨도 굉장히 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은 변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극한 날씨에도 좀 전력이 많이 소모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25년 된 이 송전선 그리고 변압기기가 무려 70%에 달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상반기 이 변압기 수출에 있어서도 좀 이러한 전력 설비주들이 많은 모멘텀을 받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에너지 충족을 위해서 미국에서만 송전 증설을 3배에서 5배 이상 가속화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또 요즘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LS의 주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전력 설비주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살펴본 기업 공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1.5% 증가한 1,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40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요.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6.4% 늘어난 8,578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당기순이익은 404.8% 증가한 1,060억 원을 나타내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2분기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하부 구조물 단가 협상으로 이익이 증가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공시 요약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2,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20조 4,737억 원으로 4.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144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상분기 기준으로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이하의 전력을 판매해 2021년부터 2023년 43조 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차례에 걸쳐서 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지난 3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0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